안녕하십니까. 기본서 압축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비정상적 의사표시 보고 있습니다.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4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게 3가지죠. 비진이 표시, 허위 표시, 차고. 나머지 하나가 뭐예요?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사기강박, 즉 하자가 있는 거죠. 자, 그 중에 비진이 표시 봤어요. 거짓 사직서 제출, 거짓 증여 같은 것들.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였었죠. 자, 두 번째가 허위 표시고요.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상대방과 통정은 상대방과 합의했다 이런 뜻, 합의. 양해라고도 합니다. 양해. 그러면 허위의 의사 표시는 비진이 표시를 말하는 거예요. 비진이 표시. 예를 들어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 A 토지를 가짜 매매한 경우 가장 매매. 가장 매매했다. 무슨 뜻이에요? 갑과 을은 A 토지를 사고 팔 생각이 없어요. 매매 의사 없이 마치 겉으로만 매매한 것처럼 합의한 거예요. 겉으로만. 갑의 입장에서 매도 의사 없이 매도 의사를 표시했겠지. 을은 매수 의사 없이 매수 의사를 표시했겠죠. 갑의 비진이 을의 비진이. 근데 둘이 표시가 일치. 합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과 합의한 허위 표시. 이걸 비진이 표시한다. 합의한 비진이 표시. 이걸 허위 표시한다. 원칙 무효죠. 그리고 다만 전항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당하지 못한다. 자, 여기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진의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채권자의 강제집행, 경매를 피할 목적으로 친구 을과 짜고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서 그 땅, 을에게 이전 등기한 경우 같은 것들이 전형적인 허위 표시가 되고, 요게 이제 가장 매매라고 해서 사례 형태로 이렇게 잘 나와요. 자, 이 안에 이제 일반적인 허위 표시 효과까지 다 나오니까 한꺼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표시는 가장 매매로 요건과 효과를 이해하시면 돼요. 갑이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갑에게 채권자 A가 있습니다.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러니까 이 채권자 A가 갑의 땅을 경매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갑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을과 짜고 마치 땅을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를 넘겨준다. 이게 전형적인 가장매매가 되는 거예요. 자, 첫째, 허위 표시로 가장매매는 무효죠. 당연히 을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을등기가 무효라는 건 을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허위 표시는 우리 봤어요. 반사회 질서가 아니죠. 반사회 질서가 아니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안 되겠지. 즉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니까 갑은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등기를 말소하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제 채권자가 있으니까 갑은 말소 안 하고 있겠죠. 그죠? 말소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을이 만약에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는 선의의 병에게 팔아넘겼다. 그럼 당연히 갑은 이 선의의 병에게 나와 을 사이의 매매는 가장매매로 무효고 따라서 을등기 무효고 너도 무효다 라고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기본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가장매도인의 채권자는 이 가장매매 계약을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걸 통해서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있답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해서 취소할 수 있다. 자, 문제가 3번. 을이 제3자 병에게 팔아넘겼다. 병의 선악을 나눠야 되죠. 병이 선이라면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럼 갑은 어때요? 을의 선의병에 대한 처분 행위로 인해서 소유권을 상실했으니까 을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죠.
첫째, 을이 병한테 팔고 받은 돈. 을이 부당한 이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갑이 을에게 가장매매를 통해서 옮겨준 땅이 1억짜리인데 을이 선의의 병에게 7천만 원에 팔았다. 자, 선의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은 을에게 7천만 원 내놔.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근데 갑이 을로부터 7천만 원을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갑은 여전히 3천만 원의 손해가 남아있죠. 그거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을한테?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병과 거래한 정이 있을 수 있죠. 자, 나눠봅니다. 병이 선의라면 소유권을 취득해요. 병이 악의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자, 이때 병과 거래한 정. 선의의 병과 거래했다면 권리자와 거래했으니까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반면에 병이 악의야. 그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이때 정. 선의라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병과 거래한 정. 병의 선악을 나눠 갖고 보셔야 돼요. 선의의 병과 거래한 정.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반면에 병이 악의야. 그럼 병은 권리 취득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병과 거래한 정은 선일 때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가장매매가 사례 형태로 나왔을 때 지금 체크해 드린 것 정도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장매매하고 구별해야 될 게 나와요. 가장행위, 은닉행위라고. 이건 뭐냐? 갑이 이렇게 땅을 증여해요. 근데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이 증여를 감추고, 증여를 감춰. 그게 은닉이죠. 증여했다는 걸 감추고 마치 매매한 것처럼 꾸민 거예요. 그럼 매매가 가장행위가 되는 거죠. 가짜 행위. 실제로 뭘 했는데? 증여. 근데 증여는 감춘 거예요. 이때 매매는 가장매매로 무효가 되는 거고 증여는 요건 갖추면 유효가 됩니다. 이 증여가 유효하다면 갑이 을에게 땅을 증여하면서 증여를 감추고 마치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를 넘겨줬을 때 매매는 가장매매로 무효지만 증여를 요건 갖추면 유효다. 증여가 유효하다면 을등기도 유효해요. 을등기가 유효하다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그러니까 을등기가 유효하다면 당연히 을과 거래한 병은 소유권자와 거래했으니까 선악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매매와 가장행위, 은닉행위는 좀 구별하시고 민법상 신탁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기출 같은 걸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허위표시의 요건이 나왔습니다.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합의한 비진이라 그랬으니까 일단 비진이 표시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비진이 표시 요건이 뭐였었죠?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것,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을 것. 이게 요건이죠. 허위표시는 여기에다 하나만 더 상대방과 합의가 있을 것. 따라서 갑의 진이 아님을 갑이 비진이를 했어요. 상대방이 비진이라는 걸 알아. 이것만으로 허위표시가 아니죠. 알아. 이거는 107조로 가는 거죠. 알면서 플러스 뭐 합의까지 있어야 허위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도 상대방 을이 갑의 지인이 아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통정이 아니다. 뭐까지 있어야 된다? 양해, 합의까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허위표시가 된다. 2번도 마찬가지죠. 통정 허위표가 성립하려면 비진이 표시가 있고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 합의는 다른 말로 양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출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해서 을이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과 양해가 없는 한, 합의가 없는 한 이 대출 약정은 유효하죠. 명의인이 채무자가 된다 그러죠. 비진이 표시도 아니고
허위 표시도 아니라 그랬어요. 다만 금융기관이 양해하면 그때는 허위 표시가 되는 거죠. 뭐라고? 주채무자 갑이 을을 형식상 채무자로 내놓고 금융기관도 이러한 사정을 양해하였다면 이 양해가 뭐예요? 이게 통정이잖아요. 이때는 그 대출 약정은 허위 표시로 무효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양해라는 말이 없으면 단순히 알고만 있었다면 이때는 허위 표시가 아니고 명인이 주채무자 이렇게 되겠죠. 허위 표시란 이유나 동기는 당연히 묻지 않을 겁니다. 효과, 당사자 사실은 언제나 무효라고 그랬죠. 가장매매한 각과를 언제나 무효고 그 허위 표시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고 따라서 불법인 급여는 적용 안 되고 따라서 가장 매도인은 가장 매수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매도인은 가장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주택임대차 계약이 허위 표시라면 당연히 주임법 적용하면 안 되겠죠. 가장 매매 행위를 가장 매매 행위한 자의 채권자가 뭐 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걸 행사해서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 자체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라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권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108조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슨 뜻이죠? 선의 제3자가 보호된다. 선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뜻이죠. 이때 108조 2항의 제3자란 당연히 가장매매 행위한 당사자와 그의 상속인을 제외한 자 중에서 허위 표시가 있고 그걸 기초로 새로 권리관계를 맺은 자. 이 사람이 제3자다. 자, 이 사람이 선일 때 보호를 받는데 이 사람이 선이었는지 악이었는지 어떻게 판단해요? 법률행위 당시. 갑을 가장매매 당시가 아니고요. 을병 거래 당시. 선이 악이. 이렇게 판단한다고 해요. 또 108조 예형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선의 무과실의 제3자가 아니라 선의라는 것은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로 나눠지는데 108조 2항은 107조 2항도 마찬가지고 108조 2항도 마찬가지고 109조 2항도 마찬가지고 110조 3항도 마찬가지고 그냥 선의의 제3자라고만 돼 있으니까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든 과실이 없든 보호된다. 즉 제3자는 선의 여부만 문제가 되고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소송에서 문제가 된다 그랬죠. 갑하고 병사의 소송이 붙었을 때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되니까 제3자는 자신이 스스로 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추정된다 이퀄 증명된 거니까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 제3자가 악이다 무효다 라고 주장하는 자가 제3자 악의를 주장 증명해야 되겠죠. 자,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된다. 108조형의 제3자를 보고 있습니다. 또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자 선의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니까 이 사람과 거래한 사람은 권리자고 거래한 거잖아요. 선악불문하고 권리 취득한단 말이죠. 그다음 대항하지 못한다. 어느 누구도 선의의 제3자에게 너 무효다 이런 주장을 못해요. 근데 선의의 제3자가 무효다 라고 주장하는 건 괜찮아요. 즉 선의의 제3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이 제3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와요. 우리 대법원에 할 때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와 해당하지 않는 자 구별해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판례도 우글우글 합니다. 이렇게 해줘. 표가 있죠. 우리 대법원이 할 때, 너는 108조의 제3자에 해당돼?
너는 108조의 제3자가 아니야. 판결한 것들이 있고 이거 하나하나 이해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시험을 대비하는 거니까 제3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만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놈들을 위주로만 좀 암기를 해봅니다. 암기해야 돼. 암기.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을 때 본인.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시합니다. 제3자가 아니죠. 가장매매에 기초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산 사람.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채권이 가짜로 팔렸을 때 채무자. 채권이 가짜로 팔렸을 때 채무자. 암기하는 거예요. 그냥. 주식이 가짜로 팔렸을 때. 그 주식회사. 주식이 가짜로 팔렸을 때 주식회사. 그 다음에 가장매매 따위한 당사자의 상속인. 포괄승인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 요 계약법 가서 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그 제3자. 계약 당사자 지위를 넘겨받아. 지위를 넘겨받았으니까 당사자잖아요. 계약 당사자 지위를 넘겨받았다 또는 계약을 인수했다라고도 나옵니다. 계약 자체를 인수한 거예요. 권리를 인수한 게 아니라 계약 자체를 인수하게 되면 당사자 지위를 넘겨받았으니까 역시 제3자가 아니게 됩니다. 지금 체크해드린 거 이런 놈들을 위주로 제3자 아닌 놈들을 좀 암기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기출문제 가서 살펴볼 거니까 쳐다도 보지 마세요. 108조 2항의 제3자가 아닌 놈들 외웁니다. 추인은 나중에 139조 무효행위 추인 가서 볼 겁니다. 적용 범위. 자, 통정 허위 표시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과 통정이 필요해야 되니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2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합동행위라고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없으니 통정허위 표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시간에, 압축 강의 시간에 통정허위 표시에서 기억하셔야 될 내용 전부입니다. 이 정도만 살펴봅니다. 특별하게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은 기출문제 등을 통해서 조금 보완할 거니까 이런 강의 시간에 딱 이 기본이 되는 것들 위주로만 살펴봐 주시면 충분합니다. 비정상적 의사표시, 허위 표시까지 보셨습니다. 착오하고 사기강박 남았죠. 이 착오하고 사기강박이 더 중요합니다. 착오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